그 공수처의 이문정 검사가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윤석열 총장은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다. 이게 이제 언론이 딱 쓰기 좋은 워딩을 딱 하나 던져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손준성한테 지시한 사람은 윤석열이야 이런 느낌을 딱 주고 갔어요. 근데 물론 이야기 맥락은 달라요. 그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지금 방해했던 거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이제 참고인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윤석열 지지하는 골수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고 나면요, 이 사건은 윤석열 지시가 맞습니다. 국민적 상식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건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로 증거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이건 윤석열 지시지 손준성 혼자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직접 지시했다기보다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오히려 지휘 부가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한 게 물증 하나가 더 나왔죠. 지금 최강욱 고발장, 이게 지금 세 개의 판박이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살짝 베끼는 정도라고 하지만 지금 김웅이 지난해 4월 8일 손준성 검사에게 받아서 당에 전달한 의혹이 불거진 고발장 요거하고 지금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돼 있는 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성규, 그냥 이름 할게요. 변호사가 당에서 받은 고발장 초안 이렇고요. 참고해서 그다음에 이 조 변호사가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해서 지난해 8월 검찰이 제출한 고발장,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고발 미수 사건이 아니야. 그렇죠. 청부 고발 미수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실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이 다 똑같은데 이건 그냥 빼박인 거잖아. 만약에 이게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털었다면 이건 무조건 혐의 인정이에요. 윤석열은 지금 내가 직접 지시한 증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일단 이문정 검사가 저는 윤 총장에 대해서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조금 관심을 가는 게 사실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계속 한명수 전 총리 모해이중 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사건 이제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윤 총장이랑 그러면서 계속 예의주시했을 텐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윤 총장에다 대고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한 것은 지금 윤 총장이 자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평가가 좀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 좀 마음은 좀 아플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에 몸 담고 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 문제를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제기해 왔잖아요. 옛날에 이제 도관이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구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죄 구형해가지고 징계 받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검찰 내부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공수처에 나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서라도 좀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강욱 고발장 관련해서 어떻든 간에 유괴시 이렇게 건너온 과정을 보면 사실상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이문정 검사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사실 일맥상통하게 좀 윤 총장이 증권 행사 권리 행사 방해죄 정도 혐의가 되는 것들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은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좀 위험하네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확산시켜서 윤석열이 후보로서 교체되는 과정에 저는 이쪽이 결정타 역할을 할 만한 사건이 저는 하나 터졌다고 일단 보는데요. 어쨌건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아니다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공조직께서 이거를 사실상 실행했다. 그러면 당 전체도 위험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 하명 받아갖고 요거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후보 시절에 요거를 고발해가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그 이야기 그 재판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최강욱 대표는 의원직 날아가게 생긴 사건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걸 떠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한테 이놈이 친여 정치인들 고발해 달라고 고발장을 써서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멤버 유지해서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랄한 건지
요거는 우리가 뭐 다른 차원을 떠나갔고요. 뭐 선거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이 돼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또 하나 드러난 거죠. 스스로 얘기했던 조폭 집단의 행태를 네. 보인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 증거 거의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규 변호사가 초안을 받아봤지만 되게 부실했다. 그래서 자기가 전체적인 고발장을 다시 작성했다라고 했지만 그 내용들을 본다라면 거의 보풋한 모양들이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를 했었고 또 이 조상규 변호사가 말한 것이 초안이 부실하긴 했지만 이것이 검찰이 관여했다 안 했다라고 명확히 말을 못하는 것은 자기도 지금 이 내용을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 본인이 뒤집어 쓸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게 결국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준성이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고 김웅이 이걸 가다듬어 가지고 당무감사실장한테 전달했고 이것을 법률자문위원회에 전달해서 뭐 이렇게 간 것인데 김웅이 결국엔 여기 핵심 코어다. 저는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혹은 직원들 교육할 때가 있거든요. 교육을 할 때하고 실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교육을 할 때는 교육용 자료를 만들고 그 교육을 들은 사람한테 그 실무용 자료를 따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고 이게 필요한 파일이라는 이런 걸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 지시용, 전달용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실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김웅이 말한 것처럼 대충 메모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실무자들이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전달한 내용에 맞춰가 그 사람의 의중대로 초안을 만들거나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김웅은 단순하게 자기가 메모를 해서 뭐 전달했다라고 하지만 그 메모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들은 거기에 다 들어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김웅은 나는 불법성 없어 전달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했다도 아니고 안 했다도 아니고 뉘앙스는 한 것 같아. 이런 정도 뉘앙스로 지금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벼락을 맞은 건 윤석열이고 이 과정에서 김웅이 이제 뭐 이따가 그 제보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지금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결국 국민의힘 사람들이 윤석열의 이 리스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저는 지금은 김웅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어느 쪽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비겁한 새끼인지 이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김웅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악랄한 놈들인 게 이제 그걸 법비라고 하잖아요. 법비. 법을 알고 있어서 자기 이익에 써먹기 위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뭐 그 이 과정들이 저는 있다가 일단 보고요. 자, 김웅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